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주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업비트 작은 편중 뱅크런 우려, 당국 입김에 결국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에 IPO 시장에서 가장 대두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K뱅크입니다. K뱅크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K뱅크는 지난해 2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상장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관련 일지부터 살펴보자면 2022년 6월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고요. 그해 9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3년 2월에 상장을 연기를 했고요. 올해 6월 두 번째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제 최근이죠. 10월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상장 철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번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중단의 배경에는 증시 침체에 더불어서 투자 심리 악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K뱅크의 이 자금이 이 특정 거래소인 업비트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K뱅크는 공모가를 낮추고 물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결국은 상장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희망 범위 하단에도 주문을 넣지 않으면서 수요 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기대하면서 이 설정을 했던 PBR과 또 많은 공모 물량도 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상장 중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 뱅크런 가능성까지 현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K뱅크의 업비트 예금이 전체 예수금의 2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업비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자금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제기가 됐고요. K뱅크는 업비트 운영사와의 계약이 내년 10월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이 계약의 연장 여부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장 철회에도 불구하고 K뱅크는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IPO에 도전할 것임을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모 구조와 또 기업 성장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필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고요. 업비트의 의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중단은 K뱅크가 향후 전략적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대차와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 공장에서 현지 전용 고급 모델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저가형 위주의 생산 전력에서 벗어나서 이 대중 프리미엄 모델을 전기차 생산 라인에 추가하면서 이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성공적인 판매가 이 고급화 전략으로의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로도의 이 수출까지도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타타 그리고 마힌드라 등 중저가 모델이 강세인데 BMW, 벤츠, 볼보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급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점차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도의 중산층 규모가 2027년까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올해 상반기 인도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1위가 타타 자동차고요. 2위가 MG모터, 3위가 마힌드라, 그다음에 비아디를 이루고 있고 5위가 현대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중산층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천만이었지만 2027년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이 훨씬 더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점차 더 증가할 전망으로 이제 풀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내년 인도 시장에 총 5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4대는 중저가형이고요. 1대는 현지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급 전기차로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지 시간 17일에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요.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 배정 청약 마감 결과를 봤을 때 2.37배 초과 청약까지 현재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인도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공모 간의 희망 가격 최상단인 1,960루피고요. 하나로 했을 때 약 31,500원입니다. 이 수준으로 4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인도 공장을 글로벌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해서 아프리카, 중동, 남미, 더불어서 중앙아메리카, 아시아 신흥국 둥지로의 수출까지도 더욱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의 정통한 업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인도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이 다양한 신흥국 시장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경영 목표는 생존, 대기업 사업 재편 가속도. 대기업들이 요즘에 사업 재편에 굉장히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최근에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업의 업황 악화와 2차전지 소재 부문의 수익성 저하가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신사업 성과도 저조해서 이 선제적 구조 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73조 9,814억 원, 영업이익은 3조 375억 원으로 2021년 대비했을 때 약 3분의 1로 굉장히 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업이익이 2조 원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기기,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이 주요 산업의 회복이 점차 지연이 되면서 재계 전반에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연말 인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에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팀 신설을 포함해서 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파운드리 사업부 인력 일부를 메모리 사업부로 좀 재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원 출장 시 비즈니스 대신에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LG그룹도 이달 말부터 계열사별 사업 보고회를 진행을 하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출장비, 접대비, 회의비 등을 기존 예산의 80%로 줄이는 비용 절감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KT는 자회사 설립 후 관련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특별 희망퇴직을 현재 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LS그룹은 출장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장급 이상의 비즈니스석, 그 임원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K그룹도 임원의 법인카드 한도를 축소를 하고 골프 회원권을 회수하는 등 이 비용 절감을 점차 더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비용 절감 움직임이 내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예정인 이 중국에 대해서 대출금리 관련된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이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도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했지만 경기 둔화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서 이 로이터 그리고 블룸버그가 예상한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일부에서는 4%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던 만큼 이 기대 이상의 결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연간 목표 성장률인 5%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7월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지방정부 재정난 해결,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내놨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가 아니라 4.5%에서 4.9%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일단 70대 주요 도시의 9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7% 하락하면서 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중국 정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별국채 발행을 예고하는 등 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재정부는 싱크탱크의 류상시 원장이 이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 10조 위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주장에 발맞춰서 중국 인민은행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 15분에 발표될 이 기준금리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화를 제거해 종전 기대감, 네타냐후는 전쟁 안 끝나 이 중동 분쟁에 관련된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군과의 교전 끝에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 작전을 설계하고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고요. 이스라엘군이 1년 넘게 추적해왔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전면전 상태에 들어섰던 중동 분쟁이 이 종전을 향한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17일 성명을 통해서 가자 지구 남부에서 이 작전 중에 테러리스트 3명을 사살했고 시신의 유전자 정보 검사를 통해서 하마스의 지도자 시나르의 사망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작전을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선 자유세계 승리라고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도 이 시나르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태고요. 이스라엘 인질들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중단이 되고 또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할 때까지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경고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시나르의 사망으로 하마스의 조직 운영과 통치 능력에 상당한 타격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올해 초 하마스의 서열 3위와 군사 최고사령관을 차례로 사살을 하면서 하마스의 지도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힌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시나르 사망이 가자 전쟁의 끝의 시작이라면서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인질을 석방한다면 전쟁은 곧 끝날 수가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여전히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서 조기 종전까지는 기대하기는 현재 이른 상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